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업소 등 각종 유해업소가 버젓이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노출된 위험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 전북 세계시도당 위원장이 공동 성명을 내고 호남선 KTX 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도의 봄 소식을 알리는 벚꽃축제가 오늘 광양매화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의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에 나섰던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 소속 헬기가 4명을 태운 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 해역에서는 밤샘 수색이 이뤄졌는데 발견된 정비사 1명은 숨졌고 3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입니다. 어젯밤 8시 27분쯤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 소속 B511 팬더 헬기가 이곳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정비사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 작업에 나선 목포해경 305함이 해상에서 정비사인 박근수 경장을 발견했고 3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박 경장은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어젯밤 11시 55분 사망 판정을 받아 목포의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정비사 박 경장은 사체로 인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신만 발견했고. 추락한 헬기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맹장염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목포에서 이륙해 가거도로 비행하던 중 도착 2km가량을 남기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기 우선 차로 사람을 싣고 가야 되니까 헬기 온다 하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냥 떨어졌대요. 사고 해역에서는 의료용 산소통과 헬기 꼬리 부분 파편 등도 발견됐습니다. 사고 해역은 수심이 90여 미터로 수중 수색이 불가능해 해경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밤샘 해상 수색을 벌였습니다. 자정을 기해 수색 작업에서 철수했던 민간 어선들도 오늘 오전부터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의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유력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 가열로 지역 경제계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유력 후보 2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차기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상공의원은 모두 80명. 회원사들의 투표를 거쳐 상공의원들이 확정됨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진영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출마가 유력시되는 박흥석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방건설 회장 측은 상공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한편 각자 표 계산을 통해 유불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일로 예정된 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표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상공의원들이 회장을 뽑는 간선으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의원 업체를 뽑은 거고, 이제 그 의원 업체를 대표로 한 명이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20일 총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대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표 계산도 가능해지면서 차기 상위 회장 선거가 경선까지 이어질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높습니다. 실제로 경선으로 치러진 지난 2003년과 2006년 선거는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상공회의소 부회장단도 이런 점을 우려해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단일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끝까지 하고 내일씩 밟아보면 몇 년 돌아올 수 있는 그건 아닌 거야. 이에 따라 이미 표 분석까지 마친 두 후보 진영이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첫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쯤 시의회에 신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30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에는 윤재만 전 한국무역협회 상임감사가 선임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 전북 세계시도당 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호남선 KTX 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호남선 용산 송정 간 1km당 요금은 154원이지만 경부선 서울 동대구 요금은 145원이라며 호남선의 길이가 더 길다는 점을 감안해도 경부선과 요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남도의 봄 소식을 알리는 봄꽃 축제가 오늘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21일에는 구례 산수유꽃 축제, 다음 달에는 목포 꽃피는 유달산 축제와 신안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또 지역 봄 축제로는 오는 20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개막하고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영암 왕인 문화 축제, 고흥 우주항공 축제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인 학교 주변에서 각종 유해업소가 버젓이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까지 파고든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이 단속해도 끝이 없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얼마 가지 않아 마사지 업소 간판이 보입니다. 야릇한 간판의 유흥주점도 흔히 눈에 띕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길이라며 피해 다닙니다. 무서워 담배 피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저 간판 그런 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유치원 바로 앞에는 사행성 게임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만할 때는 호기심이 제일 많잖아요. 그 애들이 한 번이라도 궁금하니까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정화구역 안에 당연히 없애야겠죠. 더 큰 문제는 무허가라 단속이 힘든 불법 퇴폐업소와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 곳곳에 숨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힌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피임 도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성매매 여성이 급히 자리를 뜹니다. 취재 결과 이렇게 적발된 성매매업소 주변으로는 학교가 무려 4군데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매매업소 주변으로 초등학교 3곳, 그리고 여자고등학교 1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곳과는 불과 200m 채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 정화구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유해업소 120여 곳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 근방에서는 15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유해업소 중 성매매나 변종 성매매업소가 70%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간 적발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이 이제 거의 다 지어져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가는 학생들만 하루 수천 명인데 안전대책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등굣길,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아파트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화정중학교 사거리입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 곳곳에 중장비들이 길을 막은 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중장비를 발견한 여학생이 깜짝 놀랍니다. 칠판 적도 있고 그리고 퍼질판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길은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인도를 차지한 장비와 골재를 피해 차도로 다녀야 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아랑곳 않고 공사를 하는 포크레인 아래로 학생들이 무리지어 지나갑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사람 지나가면 좀 이렇게 통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쪽에 사고 있잖아요. 앞에. 공사판과 차도 사이에 좁디 좁은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학생들. 안전 펜스도 없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을 보아주는 어른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등굣길이지만 학생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교직원이나 공사 관계자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닐 데가 없어요. 다 공사해가지고. 그래서 길로 다녀요. 포크레인 같은 거 지나갈 때마다 저희 주위에서 막 지나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이곳 근처에는 화정중학교 등 중고등학교 5개가 있어서 하루에도 학생 수천 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건설사는 보행자들 편의를 생각해 보도블럭 공사를 먼저 하느라 생긴 일이라며 안전요원은 규정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빨리 시공해서 보행자들을 이제 통행을 정상적으로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도 쪽을 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각종 공사 때문에 이처럼 위험한 통학로를 끼고 있는 학교는 31개로 조사됐습니다. 기어이 사고가 나야 통학로를 확보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하고 위험한 등굣길을 오늘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목포 유달산 정상 아래 암벽에는 홍법 대사상이라는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낡고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던 조각상을 최근 누군가 페인트로 단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목포시 유달산 정상 부근 암벽.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도들이 만든 홍법 대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유달산 아래에서 목포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홍법 대사상은 일제의 대표적인 잔재물로 그동안 시민단체들로부터 철거 요구가 높았습니다. 광복 이후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 채색이 희미해진 조각상을 최근 누군가 산뜻하게 색칠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유달산 아래 절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홍법 대사상을 색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잊기만 깨끗이 했어. 했는데 의상을 좀 저 색으로 좀 했으면 어쩌냐는. 목포시는 덧칠도 훼손으로 규정하고 도시공원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원상복구에 나섰습니다. 주위 환경하고 다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대로 벗겨내고자. 홍법 대사상 덧칠 파문은 유달산 일제잔재 존폐 문제에 이어 관리 허술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국 조선족 학교에 한글 도서 2만 권을 지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한글 도서 지원센터에서 환송식을 열고 한글 책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책들은 지난해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중국 야오닝성에 있는 25개 조선족 학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로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스텐트라는 의료기기가 있죠.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혈관 속에서 완전히 흡수된 뒤에 사라지는 이른바 생분해성 스텐트까지 개발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70대 협심증 환자가 막혀있는 심장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스텐트는 특수 금속에 약물이 입혀져 있는 스프링 모양의 초소형 의료기기입니다. 혈관 속에 남아 재협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몸속에 남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환자는 피가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평생 아스피린 먹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거나 내시경 검사할 때 반드시 아스피린 끊어야 되고 또 수술을 받는 경우 아스피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동물 실험까지 마친 이른바 생분해성 스텐트입니다. 천연 합성 물질로 만들어져 시술 후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면 체내에 완전히 흡수돼 없어집니다.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발표와 동물 실험까지 마치고 임상 실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생체 적합하게 만들었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도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저희 생분해성 스텐트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스텐트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시술과 시판에 나설 예정이어서 최첨단 의료기기 수입 대체와 이에 따른 환자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축약돼 있는 스텐트는 콘택트 렌즈보다도 수입액이 많은 수입 의료기기 1위 품목으로 전 세계 스텐트 관련 시장 규모만 10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노인성 안질환으로 여겨졌던 녹내장과 백내장의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밝은 광주안과가 녹내장 주간을 맞아 외래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0명대였던 20, 30대 녹내장 환자가 지난해에는 11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 30대 백내장 환자는 9명에서 25명으로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력 교정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정밀 검사에 따른 조기 진단이 많아진 데다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랑스 오리지널 팀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광주 공연이 어제 저녁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어제 오리지널 공연에선 최고의 드림팀으로 꼽히는 주요 배우들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뮤지컬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노트르담 드 파리는 오늘 오후 3시와 7시, 내일 오후 2시와 6시에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